예, 김민석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죠? 434억 원을 반납하라는 건 이거 연좌제나 마찬가지다. 이거 위헌 소송 내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얼굴이 보이는데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법카의 재판부가 하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겹친다.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와 김민석 최고위원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434억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의 유무죄 여부를 정당의 책임으로 연결시킨다라는 법리가 성립할 때 가능한 것이죠. 434억을 그 국가에 물어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434억을 물어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혹시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선 후보로 만든 정당 자체의 책임이 되느냐라는 인과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혹 문제가 되면 100% 저는 위헌 소송에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전 부위원장. 자, 1심 확정 시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434억 원 정당에 받았던 대선 후보 국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돈 있다. 뭐 민주당 내면 되지. 당사도 비싼 데 있는데 그거 팔아서 내면 되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김민석 최고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받았다고 왜 그 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느냐. 위헌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민주당이 선출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이 책임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공직선거법 122조 2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하고 비례대표 선거는요, 국회의원 선거는 그 후보자가 추천 정당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또 어쨌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보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희 당의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선혁 변호사님. 지금 현재 자산이 민주당의 2024년 2분기 수입 지출을 파악을 해봤더니 현재 자산이 한 700억 정도가 있고요. 현금성 자산만 한 493억, 500억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거 처분하면 충분히 494억 원 지출 할 수 있다, 부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다음 그래픽을 볼까요? 김민석 최고가 얘기했던 이 발언은 선거법 유죄 여부는 정당의 책임, 연결된다는 법리가 성립할 때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이게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법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반환하죠. 네, 그렇죠. 광노현 그분들이 안 냈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하고 이제 비례대표 전체가 무효일 때 이때는 이게 정당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다. 예. 근데 그 법이 저는 합리성이 있다 봐요. 대통령 후보자는 그 정당의 대표로서 정당의 총력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통령 후보 개인은 누군가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무효가 됐으니까 예. 누군가 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대통령 후보 개인한테 내느냐, 정당은 내느냐, 이게 이제 입법할 때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거 현황을 보면 총력전이고 또 그 후보를 뽑은 거는 이게 정당이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은 정당이 내는 걸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야말로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위헌입니까? 그러면 김민석 최고에게 이재명 대표 개인이 자꾸 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까? 저는 인과관계가 왜 없어요? 왜 불량 후보를 공천하냐 말이에요. 자기가 공천한 후보가 잘못했잖아요. 저는 인과관계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렇게 억울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구상권 행사하시면 되잖아요. 구상권을 행사해라. 예.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재산 조금 전에 2024년 700억 정도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얼마 있었느냐? 52억이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선관위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한 바로는 2022년도에는 929억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우리 국가가 정당에다가 돈을 퍼주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퍼주느냐? 정당한테 돈 주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경상보조금 줍니다. 정당 운영하는 운영비를 국가가 다 대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 치르기 전에 선거 잘 치르라고 뭘 주느냐? 선거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선에서 한 400억 정도 들었다 그러면은 미리 한 400억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끝났다고 선거 비용 보전금을 더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 정당법이나 그런 정치자금법 등에 따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회의원님들이 만든 겁니다.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정당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인 거고요. 저는 민주당 재산이 700억이라고 한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도 나왔지만은 현금성 재산이 493억이에요. 그러니까 434억 7천만 원 내봤자 어차피 한 50억 넘게 현금은 50억이 남는 거고요. 예. 부동산이 어떻게 205억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다 민주당 당사 가 보셨잖아요. 거기 대지가 얼마냐면요. 235평이에요. 777제곱미터. 연면적은 얼마냐면요. 6,047제곱미터고요. 지하 1층에 지상 10층짜리 빌딩인데 여의도 한복판에 떡하니 있는 빌딩인데 그걸 어떻게 200억 잡습니까? 제가 200억 줄 테니까 민주당사 저한테 팔 수 있습니까? 실거래가 공시지가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갖다 축소하는데 아무리 축소해도 400억 정도는 껌값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충분하다. 여기서 무슨 위헌이 나오고 여기서 무슨 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예. 김민석 최고위원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벌써 4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각각의 변호사가 겹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각각의 변호사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공직선거법, 위준교사, 대장동, 대북선거 합해서 현재 19명의 변호사가 활동을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들한테도 수임료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지금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아마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당에서 보전을 해준달지 아니면 모금을 한달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좀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개인 이재명이 아닌 정치인 그것도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이 당에 이제 부담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건 당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왜냐하면 저희가 민사랑 행정소송에서는 이 판결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이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조 참가 형식으로 이 소송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사법 체계에는 그럴 수 있는 권리 보장 장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 고민 중에 있는 것이고 저는 예.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힘이 43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이 낼 수 있다, 자산이 많지 않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은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9명의 변호인을 쓰고 있는데 2021년에 한 18억 가까이 되던 재산이요. 2024년 기준으로는 16억 5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 비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재판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또 기소가 하나 더 됐기 때문에 추가로 또 변호사가 선임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자, 강성필 부회장,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책 사주자, 그 인세로 변호사비 좀 부담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 이재명, 자연인 이재명이면은 사실 이렇게 재판 5개, 변호인 11명까지 이렇게 붙여가면서 소송을 벌 일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인 거예요. 사실 야당의 대표이고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0.73%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끝까지 겨뤘던 후보, 그러니까 정치적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의문이 있고
또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5개인 것은 5번의 기소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기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었냐? 혹자는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아니 식자재를 안 좋은 식자재를 줬으니까 당연히 안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야권이라든지 당원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차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